안녕하십니까. 수학 강사 백대호입니다. 오늘은 5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이제 공통문항이죠. 수원2 해설 한번 진행해 볼게요. 전문항 진행하고 간략하게 하기는 할 거라서 이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은 지수 법칙에 관한 문제니까 그냥 미통일 해주셔서 지수 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그래서 4 해서 4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2번은 풀이가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 2점이니까 힘 빼지 말고 그냥 정적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 이제 그냥 정적분을 하면은 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되고, 이쪽에다가 2랑 0을 넣어서 빼주는 거예요. 그럼 2 넣으면은 8, 2니까 18 하고 이제 답 2번 체크해도 되겠죠. 자, 2번은 두 번째 풀이는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축이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0부터 2 사이에서는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함수값도 전부 양수임을 알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래프를 살짝 그린다고 치면은 이쪽에 0,1, 그 다음에 2, 넣어주면은 이제 4, 3, 12, 8이니까 21이라고 할 수 있고, 얘가 x축 위에 붕 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넓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제가 이쪽에다가 사다리꼴을 만들어주면 이제 사다리꼴에서 넓이 공식을 한번 빼주면 된다. 그래서 이쪽이 1, 여기가 21, 그리고 얘가 0, 얘가 2였으니까 전체는 얘랑 얘 더해서 2로 나누고 2 곱하면 되니까 22겠네요. 자, 이쪽에서 넓이 공식인 6분의 요놈 최고차항 3, 그리고 나서 2랑 0을 빼고 세제곱을 해주면 2의 세제곱 되겠죠. 그래서 약분을 다 해주시면 이제 22에서 4를 빼는 거니까 18. 그래서 이번에다가 힘 빼는 거는 아니지만 정적분을 이렇게도 다룰 줄 알아야 뒤에 기하에서도 좀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읽어보면은 사인 코사인이 음수인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제곱 세타가 5분의 4라고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때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고 하니까 일단 4분면이 2, 4분면과 4, 4분면으로 특정이 되겠죠. 자, 그런데 코사인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빗변과 밑변의 길이 b가 루트 5 대 2임을 알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어서 루트 5 마이너스 2 1 이렇게 그리거나 아니면은 루트 5 2 마이너스 1 그리면 되겠죠. 그럼 어느 4분면이건 탄젠트는 마이너스 2분의 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제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번. 4번도 외우려면 외울 수도 있죠. 우리 x절편의 방정식, y절편의 방정식 이런 거 있는데 기출에 자주 나오니까. 자, 그래서 y절편의 방정식은 이제 접점이 t, ft라고 할 때예요. f의 t에서 t, f'의 t를 빼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f의 1에서 f'의 1을 빼봐 라는 걸 조금 복잡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얘를 미분해서 1을 넣는다고 치면은 이제 3x 제곱이니까 3 될 거고, 얘 미분하면 4니까 이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f1은 2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2고요.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기 1 해서 3 하면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4번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5번. 자, 이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라니까 이제 좌극한 값, 우극한 값 맞춰주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계산을 살짝 잘 해봅시다. 일단 우극한은 얘가 될 거고 좌극한은 얘가 될 거니까 이제 우극한부터 좀 써주면은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갈 때 유리화 먼저 합시다. 얘는요, 유리화를 하면 x 플러스 1에서 4를 빼는 거니까 x 마이너스 3이 생겨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유리화의 잔재는 이게 대입을 해보면은 2 빼기 2라서 0인 건데 유리화하면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2 더하기 2니까 그냥 미리 수렴한다로 계산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x가 있고 x-3이 있는데 얘도 수렴하는 덩어리니까 사실 미리 3으로 바꿔주셔도 좋아요. 자, 그래서 x-3을 지우고 이쪽에 3을 넣으면은 얘가 10인데 이게 지금 a라는 소리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칠판 지우고 나서 6번부터도 보도록 합시다. 자, 6번 보도록 합시다.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지금 A3, A5 곱했고 A7, A9 곱했죠. 그런데 AK는 0을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절편을 구하라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얘들을 보면은 우리 A4라는 거에서 다 한 칸씩 떼져 있고 얘도 A8이라는 거에서 한 칸씩 이제 이웃하는 항들이니까 등차 중항을 이용해 보면은 A4 빼기 D, A4 플러스 D라서 A4의 제곱에서 D 제곱을 뺐다 쓸 수 있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A8의 제곱에서 D 제곱을 뺐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D 제곱이 소거되면서 얘를 넘겨서 인수분해를 할 건데 A4 빼기 A8 A4 더하기 A8 중 뭐가 0인지를 고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공차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A4랑 A8이 같을 일은 절대로 없을 거고 얘가 0인데 근데 우리는 등차 중항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가 0이면 당연히 A의 6도 0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자연수 K의 값은 6 해서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지금 함수 fx 나와 있고 G'을 이제 뭐 부정적분과 이제 미분 사이의 관계 이런 거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인테그랄이 씌워져 있기는 하지만 미분이 최종 연산자니까 그냥 안에 있는 fx만 써주면 돼서 제가 gx를 다시 쓰게 되면은 이제 fx에다가 2x를 더한 거다. 자, 근데 얘가 적분이 되겠죠. 그래서 gx 자체를 x의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그 다음에 적분상수 g형은 2라고 나와 있으니까 구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다가 2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 12, 2니까 정답은 22가 되겠네요. 5번입니다. 자, 8번도 볼게요. 두 향수 A, B에 대해서 닫힌 구간 0부터 3까지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어요. 근데 fx가 지금 주어진 형태를 보니 주기가 1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지금 0부터 3까지 저한테 세 주기를 그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뭐 어떻게 생길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최대값, 가운데 최소값 해가지고 0부터 쭉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주기 그렸고 두 주기 그렸고 세 주기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각각에 해당되는 미지수를 좀 적어보면 둘 다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게 B. 자, 얘는 A만큼 더한 거고 얘는 A만큼을 뺀 거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최소값이 이제 세배를 했을 때 최대값이 된다 라고 했으니까 제가 뭐 임의로 얘를 K, 얘를 3K라고 둡시다. 그러면 얘가 당연히 간격이 같아야 되니까 2K가 됨을 알 수가 있고 여기에서 2K를 넣어주면 A가 K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Y는 2랑의 교점의 개수가 홀수다 라고 했는데 이 그래프 상에서 교점의 개수를 좀 파악을 해봅시다. 자, 밑에는 지금 하나, 둘, 셋, 세 개가 나와 있어요. 뭐 이쪽에다가 적을게요. 3개. 자, 그리고 나서는 뭐 어차피 그래프가 있는 게 동일하니까 요 사이에서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형성이 되죠. 자, 그리고 이 맨 끝에서는 하나, 둘, 셋, 넷 하고 있으니까 4개예요. 그래서 그래프 전체를 다 뒤져봐도 교점의 개수가 홀수가 되는 거는 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K라고 찾았던 게 2였구나. 자, 그러면 A가 K였으니까 2고 B는 2K였으니까 4라고 해서 정답 마무리 해주면 되겠죠. 곱하면은 8,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도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지금 t가 0일 때 a라는 점인데 이게 원점이 아니고 n을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적분상수가 n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뭐 이 시각에 t에서의 속도 vt를 줬고 제가 원래 함수를 그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 보여요. 자, 그래서 제가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리면 이쪽에 0이 있고 여기가 1, 여기가 4다. 그래서 내렸을 때 xt라는 위치 함수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다. 자, 그런데 위치가 지금 0이 되지 않도록 이라고 했으니 제가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서 관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0에서부터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을 거고 지금 간격이 조금 이상해서 그렇기는 한데 여기 0,n을 지나는데 요만큼의 넓이랑 요만큼의 넓이랑 얘가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4에서 최소값을 가짐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4에서 최소값을 가지니까 얘가 0이 안 되기 위해서는 이런 위치 관계를 x축과 갖고 있어야 되고 x의 4가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x의 4라는 걸 뭐 적분해서 찾아주셔도 뭐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얘가 x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 정적분을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에서 n을 빼요. x0를 빼. 그럼 이게 지금
0부터 4까지 얘를 정적분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0보다 컸으니까 이 전체는 마이너스 n보다 커야 합니다. 자, 그럼 이 관계식 가지고 찾아줄 수 있겠죠? 뭐 그래서 그냥 알아내고 4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알아내 봅시다. x의 t, t세제곱 빼기 2분의 15t제곱 더하기 12t에다가 n 넣는 거 까먹지 마시고 이쪽에다가 4 넣을게요. 그럼 64. 그 다음에 4 넣으면은 8이랑 15 곱하면 120. 그 다음에 또 4 넣으면은 48. 자, 이게 x의 4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럼 n이라는 게 얘네들 더하면은 110인데 빼면 8이죠. 그래서 8보다 크니까 답은 9고 정답은 5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9번까지 이렇게 풀어봤고 7번 지우고 나서 10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10번 보도록 합시다.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0이 아닌 실수인 등비 수열이 있대요. 자, 근데 다음과 같은 관계식 만족시키고 이제 a1 더하기 a2도 마이너스 15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a3의 값을 잘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이 주어진 관계식을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절대값이 포함이 돼 있으면 범위를 나누는 게 이제 정석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절대값 안쪽의 식을 바라보면 없앨 수 있는 게 너무 잘 주어져 있죠. 그래서 양변을 a4의 절대값으로 좀 나누고 싶어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행할 행동은 절대값의 a4로 양변을 다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럼 나누게 되면은 절대값 안쪽이 이제 4, r제곱. 그 다음에 얘는 4 절대값 r. 이렇게 될 건데, 뭐, r 범위 풀어서 이제 방정식 해결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얘는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은 부호가 항상 양수죠. 자, 그리고 얘는 절대값이 씌워진 그래프로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보자는 소리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형태로 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x축이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0,0을 제가 봤을 때 기울기가 4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해가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쪽에서만 나올 것 같고 양수인 쪽에서는 이제 안 나온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왜냐하면은 이제 0을 넣었을 때 얘가 0,4를 지나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1,4를 지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y값이 같은 지점을 제가 찾았는데 2차 함수의 증가속도가 1차 함수의 증가속도보다 훨씬 빠르죠. 그래서 얘는 말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음수로 바꿔주시고 풀면 x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5r, r의 제곱, 그 다음 더하기 4는 0 이렇게 될 거고 r이 마이너스 1이냐 마이너스 4냐 두 가지를 결정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r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이 a1, 그 다음에 a2가 마이너스 a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0이고 이제 15가 아니게 되니까 이제 모순입니다. 자, 그러면 r이 마이너스 4인 경우를 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를 넣으면 a1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a2가 될 건데 자, 우리 이 정도 센스는 발휘합시다. a3를 구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a1이라는 걸 그냥 a3을 r제곱으로 나눴다 표현하시고 a2도 a3을 r로 나눴다 표현을 할게요.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나온 건가요? 얘도 마이너스 15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양변에다가 뭐 통분을 해서 정리를 해줘도 괜찮고 16을 곱해줘도 괜찮을 것 같으니 16을 곱해준다고 치면 마이너스 16 곱할까요? 마이너스 a3 더하기 4a3니까 3a3 될 거고 얘가 지금 15 곱하기 16이니까 3을 나눠주면은 5네요. 그래서 80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0번은 이제 절대값 그래프를 활용해서 이제 문제 푸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칠판 지우고 나서 11번도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봅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있어요. 근데 실수 a에 대해서 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킨다 나와 있고 fa는 0이다 했으니까 일단 fx를 제가 x-a를 인수로 갖고 있다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모든 f의 값은 이라고 했으니까 이를 넣어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고 극한값을 먼저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대입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거슬리는 게 있어요. 여기 분모에 0인자가 아닌 애가 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차피 x-1만 0인자고 나머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인자가 아니니까 미리 나눠줄게요. 그래서 넘기면 9가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분자에 있는 식이 사실 충분히 묶을 수가 있어요. x, fx로. 자, 그래서 x, fx 하고 묶으면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 여기에 x가 하나 남고 여기에 마이너스 a가 남습니다. 그래서 x-a. 자, 그러면 당연히 저기 있는 x라는 인수도 이제 저한테는 0인자가 아니니까 미리 계산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극한값을 우리 다룰 때 복잡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단순하게 바꾸자는 거예요. 자,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자부터 써주면 fx에다가 x-a를 곱한 거니까 뭐 순서를 좀 바꿔서 씁시다. 자, 그리고 나서 x-1이 이렇게 나와 있고 얘가 지금 9다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다루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얘도 0으로 가는 인수가 하나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케이스 분류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겠죠. 자, 첫 번째, a가 만약에 1이 라면은 이제 식이 조금 이상하게 바뀝니다. 여기가 또 1이 돼요. 그래서 여기 x-1분의 이제 약분이 되고 f에 x 하게 남는데 얘가 지금 또 x-1을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0이 돼요. 그래서 a는 절대로 1이 아니다 라고 결론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a가 만약에 1이 아니라면 fx가 x-1을 인수로 무조건 갖고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해놓고 여기에 x-1이 들어있으니 x-a랑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다. 자, 그럼 x-a의 제곱만 남을 거니까 얘가 9고요. 이제 1-a의 제곱이니까 제가 부호 바꿔서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고 a는 4 아니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f의 이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2는 2-a인가요? 그럼 이쪽에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땐 4가 나오고 4를 넣었을 땐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둘이 합치면은 2가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 이제 4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칠판 지우고 나서 12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봅시다.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방정식의 실근이 모두 정수가 되도록 인데 제가 방정식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n이 뭐 홀수냐 짝수냐 이런 형태로 이제 나눠서 좀 엄밀하게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나오는 실근이 전부 다 정수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자연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수라는 거는 이제 n이 짝수건 홀수건 사실 별 상관이 없지 않나. 그래서 일단 무조건 포함되는 실근인 x는 2에 n분의 18제곱이랑 그 다음에 x는 n 플러스 2, 4에 n 플러스 2분의 12제곱. 자, 얘들이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하면 어떤 실근이 나오더라도 문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되는 애부터 만족을 시키면 n이라는 게 18의 약수 중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자, 그래서 2, 3, 4 안 되고 5, 6. 그 다음에 9, 18. 이게 일단 첫 번째 후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얘인데요. 얘는 조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에 n 플러스 2제곱, n 플러스 2분의 24제곱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n 플러스 2는 24의 약수 중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뭐 이렇게 나오는데 4보다 크거나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헷갈리니까 n 플러스 2를 일단 적어 봅시다. 자, 얘는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의 약수 중에서 4부터 좀 적어줄게요. 그러면 4, 6, 8. 그 다음에 이제 12, 24 이렇게 있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n을 제가 구해준다고 치면은 2, 그 다음에 4, 6,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22 이렇게 있을 거니까 둘 다 만족시키는 애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둘 다 만족시키는 애가 2 그리고 6 딱 두 개밖에 안 보이니까 n값의 합은 8이다 찾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에는 이제 1번으로 체크를 하시고 넘어갑시다. 칠판 지우고 나서 13번도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봅시다. 도형 문제는 문제 읽으면서 다시 작도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좋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O1, O2가 두 점 A, B에서 만난대요. 만나는 점. 자, 그리고 나서 O2 위의 점 CD를 이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잡았는데, 일단 첫 번째 조건은 ACD라는 게 3분의 파입니다. 여기죠. 60도. 자, 그러면 적자마자 마주보는 각의 합 180도 만족시켜야겠죠. 왜냐하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임이 바로 보여요. 자, 그러면 이쪽에 제가 당연히 60도라고 주변 도형도 챙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일단 됐습니다. 자, 그런데 CD라는 게 또 16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쪽의 길이는 16으로 알고 있는 상황. 자, 그랬을 때 또 이제 이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생기는 삼각형이 사실 되게 예쁩니다. 이쪽을 제가 알파라고 두면은 얘도 알파예요. 왜냐하면 얘랑 마주보는 게 여기 파이 마이너스 알파인데 그 외곽이니까. 자, 그래서 일단 문제를 읽자마자 여기서 생기는 이제 삼각형 두 개가 닮음이구나 라는 거 첫 번째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읽어서 이제 EAB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공통각을 기준으로 해서 알파 60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랑 삼각형 EDC라고 할까요? 자, 얘네들이 닮음인 걸 알아냈어요. 자, 그리고 지금 AC, BD가 1, 5원 위의 점에서 잡는데요. 2에서 만나도록. 그래서 이렇게 직선이었구나 라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5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우리 반지름 길이 나오면 당연히 사인 법칙 생각하셔야 되고, 얘랑 마주보는 얘 당연히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뭔가 알파에 대한 게 나와 있으면 B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역으로 B2를 주셨어요? 그래서 알파도 내가 알 수 있는 값이구나. 자,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는 했으니까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아보면은 이렇게 쪼개가지고 여기 길이, 그 다음 여기 길이 알아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저 AC와 AB를 알아내자. 자, 그래서 목표를 좀 BD도 알아내야겠네요. 자, 그래서 얘를 알아내야 될 것 같으니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반지름 길이가 나왔으니까 얘 가지고 사인 법칙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 삼각형 EAB에서 사인 법칙입니다. 자, 그럼 저 사인 60도랑 마주보고 있는 EA가 있어요. 얘가 반지름의 길이가 3분의 루트 7, 3분의 3 루트 7, 3분의 7 루트 3?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루트 3분의 7이라고 해서 2배에서 루트 3분의 14라고 할게요. 자, 근데 이게 여기서 보시다시피 사인 알파분의 5 랑도 엮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얘죠. 이렇게 넘기세요. 2분의 루트 3, 루트 3 약분 7. 그래서 2a가 지금 7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자, 여기 7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알파에 대한 것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샥 다시 넘겼을 때 사인 알파가 무엇이냐? 14분의 5 루트 3이네요. 자, 그럼 우리 삼각비는 사실 하나를 알면 나머지도 다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목표가 일단 AB였으니까 AB를 구하는 데 조금 집중을 해보면 얘는 어떻게 할까? 자, 코사인 법칙 쓰셔도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 사실 잊혀진 공식 중에 제1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뭐 그걸 제가 설명하자는 건 아니고, 코사인 법칙에 조금 녹여서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개념 수업을 할 때 보통 코사인 값이 정해져 있으면 코사인 법칙을 쓰지 않고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려서 타고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제가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된다면 여기는 5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가 2분의 5고요. 자, 얘는 7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를 좀 찾고 싶어요. 자,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했냐? 지금 2a라는 빗변이 7인데 얘도 빗변이 14, 7의 배수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내는 게 좀 더 괜찮겠다. 자, 그러면 코사인 알파를 제가 알아낸다고 치면 14분의 1 제곱하면 75거든요. 그럼 얘는 196이고 75를 제가 뺀다고 하면은 또 121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14분의 11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차피 비율 간의 문제니까 얘가 7이면 11도 2배만큼 작아져서 2분의 11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아, 그래서 2분의 5랑 2분의 11을 더해야 했으니까 A, B가 지금 구해졌죠. 8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8을 적어놓고 보니까 아까 얘랑 닮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들의 닮은 비가 1대2로 결정이 났습니다. 1대2. 그러면 여기에 5, 7, 8 하고 적혀 있었는데 이게 또 5, 7, 8 비율로 있어야 되는데 1대2라고요. 그래서 2배를 해주면 되니까 얘가 14입니다. 그러면 이쪽이 9 되겠네요. BD도 알아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이 10이라서 얘가 3입니다. 그래서 AC는 3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목표했던 길이를 다 알아냈으니까 이제 사각형의 넓이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위에 거부터 2분의 1, 그 다음에 사인 60도 할 거니까 2분의 루트 3으로 제가 쓸 건데 어차피 밑에서도 2분의 1, 얘 사인 120도 할 거라 묶읍시다. 그러면 AC, CD 곱할 거니까 48이고 자, 그 다음에 밑에서는 8, 9, 72 라서 얘가 120이고 4랑 나누면 30이에요. 그래서 30 루트 3 하고 남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13번도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얻어낸 정보, 그 다음에 목표, 그 다음에 해야 될 상황 분석하고 났더니 이제 길이가 자동으로 나왔다 해서 13번도 어렵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칠판 지우고 나서 14번 보도록 합시다. 자,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 있고요. 실수 t에서 곡선 y는 fx 위에 점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접선을 그으면 그게 gx라는 소리예요. 자, 근데 방정식을 저한테 주셨고 이 fx는 절대값 gx. 그래서 gx의 범위에 따라서 뭔가 나누고 싶은데 우리 방정식은 항상 이제 그래프로 접근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범위로 나눠보면 g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그대로 벗겨지니까 2가 약분돼서 fx는 gx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실근 알지 않나? 이제 t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t 자체가 이미 실근이다. 자, 그리고 3차함수에서 접선을 그으면 변곡 접선 이외에는 반드시 다른 교점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뭔가 하나가 더 있을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gx가 음수다 라는 상황에서는 얘가 없어지죠. 그래서 fx는 0 하고 나올 거니까 얘가 지금 어떤 근을 갖는지 궁금한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실근이 9분만 나오도록 하는 그 t의 범위를 저한테 뭐라고 주셨냐면은 1부터 9까지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접근하기 힘든데 fx의 궤형을 추론하면서 이제 뒤에 조건에 f 2분의 3이 정수다까지 나와 있으니까 부정방정식까지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잘 접근해 봅시다. 일단 이런 문제는 제가 감을 잡을 수 없으니까 그려보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fx를 막 그립시다. 근데 뭐 실근의 개수가 제일 복잡한 것부터 그리면 좋습니다. 뭐 증가하는 것도 그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접선과의 위치 관계만 보면 되는 거라. 자, 그러면 제가 이쪽에다가 뭔가를 그어요. 접선을 그을 수 있겠죠. 쭉 그어요. 그랬을 때 뭐 여기서도 그을 수 있고 여기서도 그을 수도 있고 저는 여기가 마음에 드니까 이렇게 그을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가 됐을 때 중요한 건 x축이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x축이 이 위쪽에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은 잘 보세요. 얘를 표기를 해볼 건데 g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gx를 그대로 살립니다. 얘를 그대로 살리라는 소리예요. 자, 근데 gx가 0보다 작으면 이 gx가 0이 됐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면 방정식을 푸는 건데 이게 지금 fx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g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서 뭔가 만나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x축을 제가 밑으로 더 내려서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얘가 접선 그대로 살아있고 쭉 가게 돼서 하나 더 만나네요. 그래서 지금 x축의 위치에 따라서 실근들이 쭉 바뀌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접선 그어놓고 x축의 위치를 잘 추론을 해가면서 실근이 딱 9분만 하는 게 1부터 9까지 라고 칩시다. 자, 근데 두 번째 포인트는 이 범위예요.
만약에 X축이 이쪽에 있으면 제가 접선을 막 그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도 모양이 사실은 바뀌기는 할 건데 이제 실근이 계속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 9라는 실근이 사실은 이쪽에서 나왔냐 이쪽에서 나왔냐가 중요한데 얘한테서는 T라는 근이 무조건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얘가 계속 1부터 9 사이에서 바뀌게 될 건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안 되고 딱 9일 때만 걸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F의 9는 G의 9인 순간은 딱 한 번 존재해요. 딱 한 번. 그게 실근이 9라고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1부터 9까지, 9가 안 될 때까지 접선을 그었을 때 무조건 딱 9만 나오게끔 해야 되는 거니까 9라는 실근은 얘도 변하고 있고 얘도 변하는 애니까 이쪽에 뭔가 포함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그래서 fx는 0의 실근이 일단은 9 이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추론의 이제 그 방식을 다시 좀 점검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9만 나오려면 여기서 나온 걸까 여기서 나온 걸까? 근데 요 t라는 게 9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아 t가 9일 때는 여기서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9가 아닌 거에서는 t가 무조건 실근으로 잡히기 때문에 gx는 절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안 된다는 소리고 이제 밑에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fx는 0을 풀었을 때 9가 일정하게 나올 거니까 아 실근이 fx는 0의 실근이 9라는 게 이제 합당한 추론이다. 자, 그래서 제가 이쪽을 9라고 잡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만났을 때 여기나 여기를 9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9라는 절편의 위치가 정해지면 1부터 9까지의 상대적인 위치도 정해지기 때문에 케이스를 살짝 나눠서 볼게요. 자, 만약에 제가 fx를 이렇게 그려놓고 9를 이쪽에다 찍었어요. 그러면 1부터 9까지 접선을 긋는다는 게 사실은 이렇게 그을 거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상태고 이쪽에서 뭔가 더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이쪽에서의 접선이니까 이 fx랑 만날 일이 없고 이 위쪽에서 큰 쪽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런 x축의 위치는 제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문제 조건에 안 맞으니까. 아, 그래서 x축이 이렇게 fx랑 9에서 만나는 형국은 탈락이다. 자, 그러면 하나씩 지워가면서 봅시다. x축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볼게요. 그럼 1부터 9까지를 뭔가 쭉 그어야 되는데 얘가 9면 아까 했던 대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가 9일 때를 좀 볼 건데 그럼 1부터 9까지 이거에 대해서 접선을 다 긋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접선을 다 그어요. 그럼 얘에서 이미 또 나가리죠. 그래서 이쪽이 9일 수도 있는데 얘가 9면은 또 1이 어디 있을까 하고 볼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있는다고 쳐도 얘가 이렇게 돼서 될 수는 있겠네요. 근데 차근차근 그려가면서 봅시다. 이렇게 되면요 9 1이라는 게 뭐 이쪽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1부터 9에서 접선을 계속 그어요. 그럼 이렇게부터 최초로 시작해서 이렇게 샥 일 텐데 이미 실근이 더 나와버렸죠. 그래서 이 상태도 지금 9만 실근으로 갖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fx는 사실 x축이랑 세 점에서도 만나면 안 돼요. 아, 그래서 여기 밑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안 됐고 두 점도 어차피 똑같을 거고 세 점도 안 되니까 위에서 한 점이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얘는 9다. 자, 근데 지금 개형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이게 오케이 fx가 이제 x축이랑 9에서 만나는 건 알겠는데 얘가 극대극소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라서 근데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게 개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fx의 개형이 극대극소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접선을 그었을 때 위치 관계를 볼 거기 때문에 그 접선과 어떤 위치 관계를 이루는지가 중요한 거지 지금 x축과 극대극소 어떻게 이루는지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미세한 디테일을 좀 잘 잡아 볼 건데 자, 9부터 1까지 쭉 가봅시다. 자, 그럼 1이 뭐 이런 데는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에 1이 있을 때는 샥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얘랑 얘 해서 9만 만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1이 혹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인데 자,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1이 이런 데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우리 9뿐만 되게끔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접선을 그어버리면 뭐 이쪽에서 할까요? 이렇게 접선이 그어지고 얘랑 얘를 만나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1이 이쪽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렇게 돼서 요 구분만이 안 되게 돼요. 자, 그래서 1의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을 할 건데 자, 여기서부터는 쭉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되냐? 접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9를 지나가는 애까지만 괜찮아요. 자, 그래서 다시 1이라는 게 아무 데나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1부터 9까지를 모두 접선을 그었을 때 딱 9만 나오게끔 해야 되니까 1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다 잡으시면 당연히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쭉 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1을 잡았을 때 1보다 작은 거 0에서 그었을 때 뭐 이런 게 안 되니까 그 마지노선을 우리가 잡자는 거고 그러면 fx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9,0을 지나가는 지점이 반드시 존재할 거고 이때가 마지노선이라는 소리예요. 왜? 여기보다 옆에서 그으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얘가 fx랑 다른 근을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1과 9의 위치는 이렇게 확정. 자, 그럼 정리해서 좀 그릴게요. fx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접선이 그어지면은 얘가 9고 fx는 얘를 지나갑니다. 근데 1에서 접해요. 자, 그래서 이게 y는 fx고 얘가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인데 우리는 이것도 알 수 있어요. 9,0에서 fx의 그은 접선이 1,f1에서 만나니 9,0과 1,f1 사이의 평균 변화율은 f'1인데 그게 지금 같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단서 9-1분의 0,f1 평균 변화율 생게 f'1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f'1이 지금 마이너스 8분의 1 f1인 걸 알아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식작성 이제 할 수 있어요. 이 y는 f'의 1인데 기울기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얘에다가 얘로 작성을 해주시고 이 직선과 fx의 식을 빼면은 당연히 1과 9에서 인수를 두 개 한 개 갖는다 라고 생각이 되겠죠. 자, 그래서 fx는 하고 얘부터 넘겨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x-1의 제곱 x-9 하고 적으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풀었냐? 지금 개형을 결정하는 데까지 많은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정식이 실근이 9만 나오게끔 하려면 1부터 9까지 모든 접선을 다 그었을 때 9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오게끔 하려면 그래프 개형을 그려가 보면서 관찰을 아까 전까지와 같은 과정으로 거쳤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f의 2분의 3이 정수다라는 조건을 활용을 하고 우리는 f1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살짝 디테일을 주면은 사실 f1의 부호 음수인 거 정할 수 있었어요. 개형 추론할 때 선지의 도움을 살짝 받을 수 있었다고요. 근데 뭐 지금 이미 다 결정한 상황에서 뭐 그런 거는 제가 알려드릴 게 아닌 것 같고 주관식으로 나오면 또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 f1이 fx의 식에 최대한 담겨 있게끔 작성을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이런 조건 두 개를 뽑아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2번 조건에다가 제가 2분의 3을 넣었을 때 정수가 나오면 될 것 같으니 이것만 마무리 해줄게요. 자, 그래서 x에 2분의 3을 넣어요. 그럼 얘가 f 2분의 3인데 정수라고. 그러면 이쪽에 2분의 3 넣었을 때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6분의 1 f1. 자, 그 다음에 f1이 또 있네요. 그래서 16분의 15로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 2분의 3 넣을 거니까 2분의 3 넣으면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 자, 근데 2분의 3 넣으면 얘가 2분의 18이라서 마이너스 2분의 15, 즉 마이너스 8분의 15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맞죠?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 넣으면은 맞아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통분을 해줘야겠죠. 이게 정수여야 되니까. 자, 그러면 통분을 했을 때 16분의 15f의 1 빼기 30 이게 정수가 되는 f의 값을 쭉 보자는 거고 얘는
어떤 값이 나올까? 인데 사실 여기에서 f'1이 양수라는 조건도 있어야 되기는 해요. 얘가 양수니까 이게 음수여야 하죠. 자, 그래서 음수값을 적당히 넣어가면서 정수를 만들 건데 최대값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사실 마이너스 2일 때 제일 작은 정수지 않을까. 왜냐면 16의 배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게 이제 정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6이 되려면은 이게 지금 15분의 14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F1은 양수니까 마음에 안 들고. 그럼 마이너스 32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게 마이너스 2니까. 그래서 F1의 최대값은 15분의 마이너스 2다. 자, 그래서 13번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리 한번 더 해드릴게요. fx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접선 그어요. 근데 요 방정식을 관찰할 때 gx 범위 나눠놓고 나서 보니까 움직이는 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잘 모르겠어요. fx의 개형을 모르니까. 근데 이게 1부터 9까지 모든 접선을 다 그었을 때 9만 나오게끔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1에서도 접선 긋고 2에서도 접선 긋고 3에서도 접선 긋고 계속 접선을 그어서 9만 나오게끔 해야 된대. 그러면 1일 때부터 시작해서 9까지 개형을 어떻게 추론할까 보면은 이제 fx를 그려놓고 근데 개형은 상관없다고. gx를 접선을 어떻게 긋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이 9라는 근이 이쪽에서 나올까 이쪽에서 나올까 봤는데 여기서 나와버리면 움직이는 근이라서 9가 아닐 때는 또 다른 근이 나오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나온다 라고 해서 절편 하나를 9로 작성을 했었죠. 자, 그러면 9라는 게 어디서 만날까? x축과의 위치 관계를 fx랑 쭉 이제 돌이켜 보면서 추론을 했었는데 이게 x축이 아래에서 만날 때 중간에서 세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 위에서 한 점에서 만날 때 다 관찰해 보니까 위에서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된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결론인데 이제 x는 1의 위치를 잡아야겠죠. 그래서 1이 어디까지 될까 하고 봤는데 우리 요렇게 뭔가 접선을 그었을 때 이제 또 이런 그래프가 지금 이 좌변에 있던 그래프라서 우변에 있던 그래프라서 이게 또 다른 실근을 갖게끔 하면 안 돼서 1의 마지노선은 이제 9,0을 지나가는 접선이다. 자, 그래서 요 모든 기하 상황을 다 해석을 했으니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거 9,0에서 1,f1의 그은 접선의 기울기 f'1이 돼야겠죠. 근데 그 부호가 양수가 돼야 된다고. 음수가 되면 이제 말짱 도루묵이죠. 왜냐하면 근이 이렇게 바뀌니까. 그러면 이 이전에 더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프가.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인 상태로 만나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fx의 식을 쭉 작성을 할 건데 어차피 f1의 최대값을 구해야 하니 f1을 최대한 많이 포함한 상태로 f'1과 f1 간의 관계에 있으니까 바꿔서 작성을 하자고요. 그리고 나서 2분의 3을 넣어서 정수값이 나오게끔 하는데 자, f1이 음수인 걸 알아냈으니까 이게 적당히 잘 넣어서 계산해 주자는 거. 자, 그래서 13문제 이렇게 마치고 우리 칠판 치우고 나서 15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5번 한번 볼게요. 조건이 많습니다. 자, 모든 항이 정수인 수열 an이 있대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조건 만족시킨다 그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의 2n이 a의 n에다가 절대값 an. 자, 그러면 이제 두 배 차이 나는 애들은 이제 항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1이 결정되면 그 다음 a2, a4, a8 그러니까 1을 초항으로 하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 그게 밑수로 깔리면 걔들은 쭉 다 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a3이 결정되면 3으로 시작해서 3, 6, 12 뭐 이런 애들 쭉 결정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소수인 애들 있죠. 소수인 애들. 걔들을 어떻게 결정을 해주냐에 따라서 그 뒤에 항들이 쭉 결정되는 그런 구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범위를 좀 나눠보면 an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2배 하래요. 자, 근데 아니면 빵 하래요. 자, 근데 제가 일단 등호를 안 붙였는데 왜 이렇게 했냐. 만약에 an이 0이잖아요? 그럼 어차피 0으로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다 붙여주는 게 사실 더 깔끔하지 않을까? 0을 뱉어내는 기준에서. 그래서 여기에다 붙여도 되기는 하는데 이제 이쪽에다 붙여서 좀 깔끔하게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an이 양수면 계속 2배 시키면 되고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계속 0을 만들어내면 돼요. 자, 근데 나조건에 뭐 둘이 더해서 0이다 하니까 부호 반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조건에는 A4와 A7과 A9의 값을 일단 무작위로 나열을 해줬어요. 그래서 좀 체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AM이 0인 애들 아까 여기 0인 애들 나올 거라고 했으니까 하나 0이면 그대로 쭉 0입니다. 하나 음수면 그대로도 쭉 0이고 그래서 그런 애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밑수들 아래첨자끼리만 쭉 나열했을 때
이제 첫 번째로 0이 되는 항과 두 번째로 0이 되는 항, 그 넘버를 더하면 25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0이 되는 항도 어디서 나와야 되는지, 어디에서 최초로 그 다음 두 번째로 등장을 하는지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이런 추론도 가능해요. 보통 얘가 얘의 2배면 이제 3m1 이렇게 될 건데, 이게 25가 아니니까, 하나 0이고, 그 다음 0인. 그 상황은 없겠구나. 그래서 음수가 되고 나서 그 다음 최초의 0이 등장을 할 건데, 그 0과 그 다음 0은 소수로만 이루어져야 하니까 사실 소수들의 합으로 25를 만들어낸다라는 발상도 좀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정확한 건 잘 모르니까 그 정도 감만 잡자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K는 1부터 M1까지 최초로 0이 되는 항까지네요. 그걸 다 더했을 때 60이 나오게끔 해야 하니 이제 문제 조건을 쭉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저 다조건에서 A4와 A7과 A9가 있으니까 얘들부터 쭉 추론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하나가 양수면 쭉 0이 나와야 되니까 얘 있죠. 얘가 조금 눈에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A4가 지금 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A1과 A2는 전부 0이 아니어야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A4는 A1에서부터 나오는 애거든요. 자, 그래서 얘가 0이 절대로 아니니까 또 음수면 안 됩니다. 음수면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건 때문에 A의 1, A의 2 얘들 전부 다 양수여야 하고 이제 2배 하고 갈 거니까 A4는 4A1이어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4의 배수가 지금 12밖에 없는데 A4는 12로 결정이 됐네요. 자, 그래서 얘가 10이니까 얘가 3, 얘가 6, 얘가 12. 자, 그러면 제가 밑에다가 써보면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얘 3, 얘 6, A3 몰라, A4 12. 자,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세요. 아까 제가 첫 번째 거 정해지면 그 뒤로 2 곱한 숫자들은 모두 정해진다고 했으니까 요 과도기에 껴있는 4, 얘는 A1, A2 에서부터 나온 애예요. 그래서 얘가 0이 아니라는 소리는 앞에 있는 A1과 A2도 모두 0이 아니라는 소리니까 즉 2씩 계속 곱해질 수밖에 없고 4의 배수인 건 이 안에서 찾아봤더니 12밖에 없다라고 해서 A4를 좀 추론하기 쉽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A7과 A9가 이렇게 뒤바뀌는 경우를 쭉 봐야 하는데 뭐 A7이 일단 3인 경우부터 볼까요? 그러면 A5가 뭔가 결정이 될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로 A7이 3이냐 아니면 마이너스 6이냐 이렇게 두 개 봐야 되는데 이때 A5가 이렇게 정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A9도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갈 때를 한번 보자는 건데 빈칸 채워봅시다. 얘 3이니까 2배 한 거 0이어야 돼요. 자, 얘 6이니까 2배 한 거 10이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들 추론을 할 건데 자, 그럼 8도 24로 결정돼 있죠. 자, 그럼 저한테 이쪽에 있는 얘가 2배 차이 날 건지 아니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서 얘도 같이 0일 건지 이걸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우리 최초로 0이 되는 순간이 위에서는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M1이 여기다 적을까요? 10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얘들은 절대로 0이면 안 된다는 소리니까 둘 다 양수 부호로 결정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추론 잘 합시다. A4까지 추론하는 건 괜찮았어요. A4 때문에 A8 결정되고 그 다음에 요게 A4 거였으니까 이 둘 A7과 A9에 잘 뿌려준다. 그럼 뿌렸어요. 근데 나 조건 때문에 A7이 결정되는 순간 A5도 결정된다고.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수열을 먼저 나열을 해봤는데 밑에 거는 아직 잘 모르겠고 위에 게 먼저 0이 되는 게 나왔으니 이 조건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그럼 얘가 0이 됐으니까 이게 11대였으니까 얘는 15가 돼야 돼요. 그래서 A의 11 0으로 안 만들 수 있죠. 왜냐면 소수니까 이 앞에서 얘의 뿌리는 안 나옵니다. 자, 근데 A의 12 A의 12는 어디서부터 나올까 하고 봤더니 A6에서 나올 거고 얘도 양수니까 0이 안 돼요. 괜찮습니다. 자, 근데 A의 13 얘도 괜찮아요. A의 14 A7이 양수라서 6으로 결정돼 있네. 자, 그러면 A의 15 얘는
또 내가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 0이 되게끔 할 수 있다. 그래서 얘도 일단 저 첫 번째 관문 M1 더하기 M2가 25다는 충분히, 그러니까 훌륭하게 합격을 했으니까 그 상태에서 합이 60이 되게끔, 그래서 여기까지 딱 더해서 60이 되게끔 A3, A6을 관찰을 해주자고요. 자, 근데 지워지죠. 자, 그리고 여기도 지워져요. 그럼 남은 게 12, 3, 24. 그러니까 5. 다 더하면 일단 36에다 39네. 그러면 39니까 여기 21 나와야 되고, 얘들은 양수라서 2배 차이일 거니까 얘가 7이고 얘가 14면 되다. 그래서 뭔가 조건에 다 맞으니까 지금 정답인 상황 같죠. 그래서 사실 A의 24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는 이거 어디 있어? 이거에서 쭉 타고 가면 되지. 얘가 14고 얘가 28이야. 그러면 얘를 또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A의 24는 56이다. 뭐 답이 A인 것 같기는 해요. 자, 근데 해설이니까 밑에 게 왜 안 됐는지 좀 추론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여기에서 A7이 마이너스 6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얘들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상황. 그러면 제가 A7이 있으니까 A14는 반드시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음수인항이 어디 있을까 볼 건데, 이쪽에서 이제 0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얘가 최초의 0인지 아니면 이 앞에서 생기는지 관찰을 할 건데 합이 60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숫자들이 조금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6이 소거가 되고 얘네들을 더해요. 그러면 일단 21, 45, 48, 60. 자, 여기까지만 더해도 60이 나왔어요. 얘들을 제외하고. 그럼 얘네가 0이 돼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이 조건에 또 모순이죠. 그래서 이 밑에 거는 이제 문제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케이스 분류하고 A24, 56으로 관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5번까지 이렇게 받고 칠판 치우고 나서 주관식도 해설을 해봅시다. 자, 16번부터 봅시다. 방정식인데 진수 조건 절대 빼먹지 마세요. x가 4보다 크다 적어주시고, 로그 옮겨가지고 x-4, x 플러스 2는 27이다. 이거 풀어주면 돼요. 자, 근데 이거 풀 때도 6 차이 나는 두 수를 곱해서 27? 이거 3과 9밖에 없죠. 그래서 얘가 3일 때니까 x는 7이다.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17번. fx가 나와 있네요. 근데 얘 극대값이랑 이제 EFX 플러스 K의 극소값이 서로 같대요. 자, 근데 우리 이 함수를 일단 좀 그려보면 미분을 해야 돼요. 미분하면 3x제곱 빼기 6x 빼기 9니까 3으로 묶어서 3과 마이너스 1에서 극대극소를 갖는다는 건 이제 잘 알 수 있죠. 자, 근데 얘가 f인데 우리 f에다가 지금 2배도 하고 k도 해도 극대극소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EFX 더하기 K의 극소값은 이제 X는 3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3을 넣었을 때 이게 성립을 해야 되니까 이 극대값 F의 마이너스 1이랑 그 다음에 얘 극소값 EF의 3 더하기 K가 같다라는 이 두 조건만 잘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정도는 봅시다. 우리 최고 차이 계수가 1이고 여기 좌간격 4잖아요. 그러면 상하간격 32로 알고 있으니까 F3을 하나 탁 넘겨주면 32가 돼요. 자, 근데 F3은 또 여기다 3 넣으면은 27, 27 없어지고 마이너스 24네요. 그래서 24가 또 넘어가면은 56이 돼요. 자, 그래서 계산까지 이렇게 좀 센스 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17번은 이렇게 마칩시다. 자, 18번 봅시다. A6이 11이에요. 그리고 술 A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되게 같은 종류의 수열 나오면, 그리고 빼기 돼 있으면 교대로 사라진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 1개, 그 다음에 뒤에서 1개 남기 때문에 A6 적어주면 10이죠. 이게 지금 8이니까 2 넘어가면은 A1은 10이다.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9번.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다항함수 있고 이거 만족시킨대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을 보니까 fx가 이제 1차거나 2차거나 상수는 아니겠죠. 그래서 fx가 1차다, 2차다. 자, 그러면 1차면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니까 얘가 x 더하기 뭐시기 갈 거고,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뭐시기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극한식. x가 2로 갈 텐데 또 언짢죠. 0인자 아닌 거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자, x-2로만 하고 x 플러스 2는 이쪽에다가 옮겨서 4f3으로 일단 적을게요. 자, 그랬을 때 이제 f'2라고 나오는데 우리 이 정도로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값이 어떻게 결정이 되건 우리가 식작성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고 이제 항등식을 잘 작성하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1차식이라고 치면은 fx가 그냥 요걸로 끝나면 되죠. 4f3. 자, 그럼 얘가 1이어야 되는데 f3이 4분의 1이고 그랬을 때 x-2에서 3을 넣었을 때 4분의 1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f3 값과 네가 구한 f3 값이 달라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fx가 2차식일 텐데 얘는 공간이 좀 적을 것 같으니까 밑에다 적을게요. 자, fx의 식을 이렇게도 적을 수 있어요. 최고 차이 개수가 이제 1이잖아요. 그럼 x-2의 거듭제곱으로 다 쓰자고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에다가 3을 넣었을 때 항등식 개수가 다르니까 비교해 줄 수 있다고요. 그럼 얘도 3을 넣어. 그럼 f의 3이 이제 1 더하기 4f3 이렇게 될 거니까 넘기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네요. 그래서 이쪽이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fx가 다 결정이 됐으니까 이때 5를 넣자고. 자, 그럼 f의 5는 3을 제곱해. 그 다음에 5 넣어서 3이야? 약분돼. 그래서 5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9번도 정답은 5로 체크가 됐고 칠판 지우고 나서 20번부터도 보도록 합시다.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랑 양수 a에 대해서 함수 gx를 이렇게 결정을 해주셨네요. 미적분 선택자들은 이제 뭔가 그냥 바로 적분하고 싶죠. 자, 근데 이게 구간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랑 2보다 크거나 같다, 4보다 작거나 같다 에서만 감소할 때 f'(a 더하기 2는 했어요. 그러면 제가 감소라는 단어를 봤으니까 당연히 도함수를 조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원칙대로 밀고 나가 봅시다. 그럼 이 친구를 일단 미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은 미분할 수 없는 형태죠. 왜냐하면 적분 변수가 t인데 x라는 게 껴져 있어서. 그럼 x를 변수 분리해주고 미분을 하면 이 식이 fx 바깥으로 빼내요.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a의 x의 이제 f'(t). 자, 그래서 얘도 지금 도함수의 정적분이니까 끽 하면은 원함수의 함수값의 차로 바꿀 수 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a부터 x까지 f'의 t, ft. 됐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하자는 겁니다. 그럼 g'x가 고배 미분해요. 얘 미분, 얘 그대로. 그 다음 얘 그대로 얘 미분하면 fx, f'x인데 얘 미분하는 순간 f'x, fx 사라지죠? 그래서 얘만 미분한 형태가 그대로 남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도 바꿔줄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우리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3차식이고 2차식이라 5차식이고 이게 지금 감소하는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보셔야겠죠. 자,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5차 함수라서 뭐 감소하는 구간은 없을 건데 부등식이라는 건 항상 방정식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 방정식 자체를, 아니, 부등식 자체를 사실 두 가지로 좀 쪼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얘랑 얘가 0이 언제 되느냐도 이제 부등식을 풀 때 조금 거슬릴 거라서. 그래서 0이 되는 것부터 일단 작성을 하면 G'의 x가 0이 되는 x값은 반드시 마이너스 1과 2랑 4여야만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2, 4 뿐이다.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게 사실 G'x가 이거니까 이쪽에서 0이 되거나 이쪽에서 0이 되거나 딱 두 가지라고요. 그럼 그것들을 다 모았을 때 이제 마이너스 1과 2랑 4만 나와야 돼. 그러면 f'x가 0인 거, fx 빼기 fa가 0인 거, 그걸 합집합하면 마이너스 1, 2, 4만 나와야 된다고. 그럼 그 값의 위치도 어차피 이쪽에서 나와야 할 거고, 그 다음에 fx랑 fa랑 만나는 것도 이쪽에서 나와야 할 거고. 근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1을 고르는 상황은 없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부등식을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얘가 0보다 작은 부분인데 G'X가 이렇게 써질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너무 복잡스러워.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0보다 작을 때는 어차피 얘가 양수면 얘는 음수다를 만족시켜야 하고,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다를 만족시켜야 되고, 그리고 얘가 근이 없을 리가 없어요. 이것도 살펴드리면 F'X가 만약에 붕 떠 있잖아요. 뭐 이렇게 붕 떠 있어요. 그럼 얘가 음수인 것만인데 3차 함수가 음수다만 가지고 이걸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그럼 얘는 극값이 없으니까 3차 함수가 이렇게 증가만 할 건데 이게 A를 탁 잡고 밑에 있는 걸 조사해. 그럼 이 해가 나오냐고? 안 나오죠. 그래서 이 증가만 하는 개형은 탈락. 그럼 반대로 요게 맞닿아 있을 때도 안 되니까 사실은 극대극소를 갖는 개형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F'X를 제가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아까 우리 G'X가 0이 되는 곳은 -1과 2와 4 뿐이라고 했으니까 A는 이제 양수여야 하니까 A로 얘를 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1과 2일 때, 그리고 -1과 4일 때, 그 다음에 2와 4일 때, 이 세 가지 경우를 관찰을 해보면 fx의 그래프를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뭐 -1과 2일 때부터 갈까요? 자, 그럼 -1이랑 2야. 우리는 a가 뭐여야 하는지 봐야 하는데, 자, 이거 제가 이 부호에 맞게끔 좀 조사를 해볼게요. 자, 얘가 양수였어요. 그럼 이게 지금 음수여야 하는데 -1과 2를 제가 이쪽에서 택했으니까 4는 이쪽에서 나올 수가 없고 이쪽에 근이어야 해요. 그러면 fx랑 fa랑 만나는 게 4는 무조건 포함을 해야 되는데 우리 -1과 2의 위치를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이쪽이 2분의 1이라서 2분의 3씩 가고 있고 여기가 지금 2분의 3을 더 가서 4가 안 돼요. 3.5입니다. 그럼 4는 이쪽에 있는 거고 여기가 지금 y는 FA와의 교점이니까 A가 4일 수밖에 없다고요. 오! 그럼 이 상태는 괜찮은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F'X가 양수다라는 건 여기랑 여기 범위를 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범위에 대해서 fx보다 작은 거 다 선택. 그러면 얘 괜찮고 얘 괜찮죠. 그리고 fx가 0보다 작으면 얘가 양수인 걸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0보다 작아요. 이 감소하는 구간에서 이게 양수인 부분은 없죠. 그러면 제가 해를 다 비교를 해보니까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2랑 4 사이다. 만족시키니까 이 세팅이 그냥 처음이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다 2를 더해서 f'에다가 넣으라고 했으니까 사실 일단 답만 좀 내면 얘가 최고차이계수 3이죠? fx 최고차이계수 1이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6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3과 7과 4를 곱할 거니까 3, 7에 21, 4 곱하면 84. 그래서 일단 정답은 84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가 왜 안 되냐? 이것도 점검을 좀 해드리면 -1과 4일 때는 이렇게 극대극소가 생겨요. 그러면 얘가 A를 어디에 그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쪽에서 지금 -1과 4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만나는 해가 2는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FA를 내가 F2라고도 써도 괜찮고 이의 위치는 여기가 2분의 3이니까 대충 이쯤 있겠죠. 자, 그래서 A가 일단 나왔는데 여기서 후보를 좀 잘 살펴보면 얘가 양수일 때 여기랑 여기 바깥은 노란색보다 밑에 있는 걸 찾자는 거였어요. 얘였고 얘였고. 자, 그런데 이미 4보다 크거나 같은 게 이제 범위에 들어있으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모수입니다. 자, 2랑 4도 똑같은 논리예요. 이렇게 2랑 4를 그어요. 그러면 A가 이제 -1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오케이, -1의 위치를 살펴봤을 때 세실근 나와서 A가 뭐 양수일 수도 있습니다. -1은 이쪽이 지금 3, 이쪽이 1이라서 이렇게밖에 없는데 A가 -1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얘도 A가 음수가 돼서 모수.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밖에 말이 안 되고 정답은 84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가 잘 됐을 것 같으니까 칠판 지우고 나서 21번도 보도록 합시다. 자, 21번 보도록 합시다. 두 상수 A, B에 대해서인데 A는 0이 아니라고 나왔고 fx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fx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PQ가 다음 조건 만족시킨대요. 그래서 박스를 읽어보니까 PQ가 Y축이랑 수직이래요. 그러면 Y는 fx 그래프랑 직선 PQ는 항상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야 된대요. 자, 그러니까 제가 fx를 뭐 어떻게 그릴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지금 대충 이렇게 그려요. 그럼 제가 PQ를 어떻게 딱 잡아서 Y축과 수직이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항상 세근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이쪽에서 제가 PQ를 Y축과 수직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두 개의 실근이 생기는 이런 상황은 없어야 된다고요. 아, 그래서 박스에 있는 조건을 해석해 보면은 PQ는 어떤 상수 함수와도 세 개의 교점을 가지는데 두 개의 교점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해석할게요. 자,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상수함수와의 교점의 개수가 두 개인 곳은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합시다. 자, 그래서 fx의 개형을 추론을 할 때 상수함수와의 교점의 개수가 두 개인 곳은 없도록 이 a, b 값을 잘 설정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가 궁금할 거고, 자, 얘부터 좀 그려보면 원래는 요 놈이 이제 평행이동이 막 된 상태네요.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옮기고 아래로 내렸어요. 그리고 절대값을 씌웠을 거니까 이제 여기 점근선이 마이너스 8인 형태로 잘 있었을 건데 얘를 접어 올렸다고. 근데 이게 지금 절대값인데 얘를 또 마이너스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얘가 저 fx가 x가 1보다 작을 때 근이 됩니다. 근데 x절편을 보완하니까 는 0 될 때인데 그럼 얘가 3이 될 때고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1이라는 건 더 밑에 있을 거고 1을 실제로 찍어 보니까 1, 32에서 8 빼니까 마이너스 24 이렇게 나오네요. 아, 그래서 절반의 그래프는 일단 완성을 했어요. 자, 그래서 8 기준으로 뭐 이렇게 그립시다. 그러면 하나, 둘, 뭐 이렇게 될 거니까. 자,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가 지금 fx의 절반. 자, 그러면 우리 교점의 개수가 두 개인 곳은 없도록 해야 되니까 불연속 지점을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교점 개수를 좀 나눠볼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는 지금 밑에서는 0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1개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1개죠. 자, 제가 탁 하고 이제 함수값으로 지정되는 부분은 네모를 좀 칠게요. 자, 그리고 위에서는 이제 2개가 나오는데, 아하, 요 놈이 지금 문제야. 자, 여기 있는 얘가 이제 있으면 안 돼요. 없애야 되는 애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쪽도 1개 하고 나오죠. 자, 그리고 위쪽은 0개. 이렇게 나오니까 2개인 곳이 잘 없도록 생각을 해줄게요. 자, 근데 여기는 이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개수가, 그러니까 A라는 게 양수면 증가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EAB라는 걸 이제 점근선으로 가져서 증가하는 그래프인데, 얘도 어딘가에 x는 1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1, 뭐시기를 하고 이렇게. 그럼 나는 이쪽에 0개, 얘도 0개, 그리고 쭉 1개가 되는 애를 붙여야 되는데, 여기서 잘 봅시다. 2개인 곳을 없애야 되니까 요 2개에다가 1개를 더해줘서 없애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나머지들은 지금 다 문제가 없어요. 그럼 제가 이 0개를, 아니 1개를 무조건 이쪽에 걸치게끔 해야 된다는 소리고, 여기 있는 이 점근선과 얘를 맞춰야 되죠. 자, 그럼 맞춰요? 쭉 1개를 그릴 건데 얘가 이렇게 하고 올라가게 되면 이쪽에서 2개인 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A가 양수인 것은 모순이다. 자, 그럼 당연히 A가 음수가 되는 거고, A가 음수일 때는 이제 감소하는 그래프가 생성이 되고 여기가 점근선이 되겠죠. 그럼 1이라는 게 어디에 있을 건데 얘를 기준으로 또 경계가 하나 생기게 돼요. 그럼 여기 0개, 이쪽에 점근선에서 진짜 0개,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1개 쭉 가다가 여기서 0개, 그 다음 위쪽에서도 0개. 자, 그러면 우리 여기 1개를 딱 이쪽에다 맞춰주면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1개가 1개랑 만나면 안 됐으니까 요 0, 0이 1, 1에 딱 닿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감소하는 이 그래프가 이쪽에 이렇게 그려가면 될 것 같다. 자, 그럼 점근선 일치, 그 다음 1,0 지난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그래프가 1,0을 지나니까 첫 번째 연립방정식은 2에 a 더하기 b가 2ab랑 더했을 때 0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점근선이 일치해야 되니까 요 뒤에 있는 꼬랑지, 얘가 지금 마이너스 8이랑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ab가 마이너스 4다. 자, 그럼 이제 계산밖에 안 남았으니까 얘 8이에요. 넘어가서. 그러면 여기가 3이 되죠. 자, 그러면 a 더하기 b가 3이라는 게 됐는데 더해서 3, 곱해서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과 4라는 걸 얻을 수 있고 얘들을 a, b에 넣어야 되는데 a가 음수라고요. 그럼 a가 마이너스 1, b가 4겠죠. 그래서 a랑 3b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얘 3배에서 더해주면은 10에 정답으로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칠판 치우고 나서 22번도 보도록 할게요. 자, 22번 마지막 문제죠. 보도록 합시다. 자, f3은 0이래요. 그리고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고 gx는 2차 함수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요. 연속. 그 함수가 지금 이렇게 구간별로 정의가 됐어요. 그래서 구간에 대한 경계를 f랑 g의 대소관계로 주셨고, 좀 특이합니다. f랑 g를 그대로 선택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 fx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f가 더 작으면 f 절대값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f가 더 크면 이제 더 작은 g를 선택을 해라. 자, 그런데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데 요 hx가 극대에 2개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분 안 되는 곳도 2곳을 가져요. 자, 그래서 제가 fx랑 gx를 뭔가 추론을 해보면서 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이제 볼 건데, 저한테 큰 위안은 이제 gx가 좀 결정이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태를 좀 해석을 해봅시다. 일단 fx랑 gx가 교점이 있어야 함수가 건너가는 구간이 생길 거고, 근데 또 구간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f랑 g를 제가 같다고 했을 때 생기는 곳을 x는 a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려가면서 좀 보면 gx가 이렇게 최고 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2인 2차 함수로 있을 건데 fx는 이쪽을 무조건 지나요. 그러면 제가 음수인 곳에서 교점을 좀 형성을 시켜보고 양수인 곳에서 교점을 좀 형성을 시켜볼 건데, 왜냐? 이게 지금 음수인 곳에서 교점이 막 생길 때 아무렇게나 막 그려보자는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좀 그려볼까? 이게 좀 애매하네. 자, 그래서 이쪽에서 교점이 생깁니다. 3차 함수가 더 빨리 내려가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3개예요. 그럼 밑에 있는 걸 선택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얘는 밑에 있는 게 지금 fx예요. 여기 교점이 하나 생기면 f가 더 밑에 가니까, 그럼 얘를 뒤집어 올려서 이걸 선택을 하다가 여기 생기는 교점에서 다시 g로 갈아타야 되는데 g는 아직 음수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연속이 안 되게 되죠. 자, 그래서 교점은 무조건 양수인 곳 또는 0인 곳에서만 생겨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x는 a에서 교점을 갖는다고 치면 f의 a와 g의 a는 같으면서 전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요 절대값 씌워 올린 거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gx가 이렇게 있을 건데 여기를 무조건 지나갈 거니까, 그리고 교점이 형성되는 곳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쪽에서 교점이 몇 개 생기는지를 가지고 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은데, f의 개형을 제일 간단한 것부터 좀 해봅시다. 일단 교점이 이제 뭐 제일 많은 거부터 볼까요? 3개? 자, 그러면 여기는 하나로 무조건 고정이고 이쪽에서 2개가 더 생기는 걸 관찰을 해보자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될 거고 2개 더 있어야 되니까 제가 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쪽에서 뭔가 생기고 여기서도 생기고 여기서도 생기니까, 잘 보세요. 이 밑에서는 f가 더 밑에 있으니까 f 절대값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gx랑 뚫고 갈 거니까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f 절대값을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g를 쭉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극대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라서 뭐 두 개는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미분 가능이 안 되는 지점이 여기. 자, 지금 이게 F 접혀 올라가는 거랑 G랑 만났어요. F가 G를 뚫고 올라가서 미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지금 대환장 파티죠. 그래서 얘는 미분 가능이 안 되는 지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점이 두 개 더 생기면은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교점이 하나만 생긴다. 인데, 다시 그려보죠. 자, 그럼 여기를 지나요. 하나를 뚫고 지나가는 거 좀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여기에서 뭔가 좀 접하게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뚫고 접하게 내려가야 딱 하나만 생기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제가 절대값 F를 고르게 되면 이거 그 다음에 다시 작은 게 G라서 그냥 이렇게 봐요. 그래서 F는 3 F3이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접하게 되면 지금 저 극대가 두 개다 만족을 못 시키죠. 그래서 교점이 하나인데 이제 뚫고 가는 경우는 제외하고, 선생님 근데 이렇게 뚫고 가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 뭐 다 해보자.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뚫고 가는 경우, 근데 또 여전히 접해야 됩니다. 밑에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택하고 샵 택하고 그 다음에 또 G를 택하면 되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저 조건을 만족을 안 시켜요. 그래서 교점이 한 개인 경우는 한 개인데 뚫고 가는 경우는 이제 말이 안 된다. 자, 그러면 한 개인데 이제 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접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는 경우를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얘가 절대값 fx를 이렇게 갔다가 다시 절대값 fx를 갔다가 gx를 가야 되는데, 오, 괜찮죠? 극대가 하나 둘 있어요? 미분 가능 안 되는 게 여기인데 여기만 해결이 되면 괜찮을 것 같다고요. 자, 그래서 x는 3에서 f랑 g가 미분 계수가 반대면 되겠죠. 왜냐하면 찐 f의 그래프는 얘니까. 근데 얘가 뒤집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f'의 3과 g'의 3을 더했을 때 0인 경우에는 얘가 충분히 문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교점이 아예 없는 경우도 좀 봅시다. 뭐 안 생길 건데 fx가 위쪽에 있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안 생기는 게 fx가 위에 있다고 해도 이게 더 빨리 내려가니까 무조건 이쪽에서 교점이 생겨. 그래서 x가 3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fx는 이제 gx보다 밑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이제 여기에서만 뚫고 지나간다라고 쳤을 때 뭐 이런 건 말이 안 되겠죠. 왜? 절대값 fx를 선택을 하다가 이제 gx 갈 거니까. 그러면 극대극소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얘가 이렇게 가야 해. 아, 그래서 얘도 똑같이 내가 절대값을 선택하면 샵 될 거고 이렇게. 그럼 여기랑 똑같은 개형이 나오네. 자, 그러면 제가 문제 조건을 다 정리를 해 드릴게요. fx는 무조건 극대극소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마음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막 이 밑에서 이렇게 갖고 있어 가지고 가면은 이게 접혀 올라가 가지고 다시 그릴게. 이렇게 극대극소를 갖고 있어서 올라가면은 얘가 접혀 올라가서 절대값 그다음 이렇게 돼. 아니지. 얘가 이렇게 돼.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 극대값이 두 개. 그래서 극대극소를 갖되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fx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자, 그 다음에 fx랑 gx는 여기 x가 3보다 작은 쪽 있죠? 괜찮은 개형에서 하나 만나도 되는데 아예 안 만나야 하죠. 그래서 얘의 실근이 무조건 x는 3보다 작다 에서 한 개 이하가 생겨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근에 대한 물음이니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근의 분리, 근의 위치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계산을 이제 쭉 해봅시다. 자, 그럼요. 제가 살짝 칠판 지우고 나서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썼던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 fx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자, 근데 이미 한 실근이 3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 실근은 마이너스 3보다 커야 하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이미지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됐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얘네 둘이 마이너스 6이랑 3 그 사이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fx를 제가 x-3으로 인수분해하면 여기 근은 제외가 될 건데 남은 2차식이 마이너스 6보다는 모두 커야 되고 그 다음에 3보다는 작은 근을 가져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fx의 식을 작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항상 만족해야 됐던 게 여기 3에서 미분계수가 0 이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졌어야 됐잖아요. 미분이 가능해야 됐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에다가 f'의 3 더하기 g'의 3인데 자, 지금 g'의 3은 이쪽에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18이에요. 그게 지금 18이 되도록 하면 된다고. 아, 그럼 내가 f3은 0이고 f'3은 18이니까 식작성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fx는 x-3의 세제곱 더하기 a의 x-3의 제곱 더하기 18의 x-3으로 할 수 있어. 그런데 얘를 왜 이렇게 작성을 하냐? 이게 좀 더 다루기가 편해요. 근의 위치를 작성을 할 때. 왜냐면 gx랑 뭔가 좀 조작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저 f'의 3이 18이다를 만족시키는 개수의 합을 지정해 주려면 좀 짜증나니까 애초에 미지수 하나만 두고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하는데 x-3으로 묶게 되면 이게 x-3의 제곱 더하기 a의 x-3 더하기 18이고 얘의 두 근이 마이너스 6과 3 사이에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이거 3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잘 생각합시다. 3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얘 그래프는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18의 그래프를 3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뭐, 그냥 그리지 뭐.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6하고 여기다 3 넣었을 때 함수값을 일단 조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이너스 6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6 넣으면은 9의 제곱이니까 81. 그 다음 마이너스 9a. 그 다음에 18. 얘네 더한 게 0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3을 넣어요. 그럼 18인데 당연히 0보다 크니까 얘는 조사할 필요가 없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판별식이 당연히 0보다 작아야겠죠. 그럼 판별식을 조사를 해주면 이거 그냥 세모로 두고 판별식 해도 똑같은 거 알죠? 왜냐하면 그냥 평행이동 된 거니까. 그래서 a의 제곱 빼기 4ac. 자, 얘가 지금 0보다 크다를 만족시켜도 괜찮아요. 이거 중근이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추계방정식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마이너스 6과 3 사이여야 되는데 자, 이걸 이용하자는 거야. 우리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18이라는 그래프를 제가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켰잖아요. 그러면 축도 3만큼 평행이동 됐을 거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a였을 텐데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3 얘도 3과 마이너스 6 사이면 된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게 일단 A의 범위로서 확정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9로 다 약분을 해주면 A가 일단 11보다 작아야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A가 뭐 양수여야 하나? 뭐 잘 모르죠. 근데 11보다 작으니까 잘 모르겠고 이 범위를 모두 만족을 시키려면은 이것부터 풀까요? 그러면 샥 A가 양수네. 자, 그리고 샥 9 이렇게 넘어가면 18. 자, 그래서 이거랑 합집합해서 이렇게 나왔고 자, 얘는 18이기는 한데 이쪽에다가 이제 더 해주면 이게 루트 씌우면 3루트 아니야 6루트이죠. 그래서 A가 일단 6루트 2보다는 크고 이제 마이너스 6루트 2보다는 작다인데 양수니까 다 합집합해주면 이제 6루트 2, 그 다음에 A 11 이라는 범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범위 잘 체크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뭐 알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fx랑 gx가 여기 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직 3만 근으로 갔거나 하나만 더 있으면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에 x-3이 다 있잖아요. 그럼 gx도 x-3의 거듭제곱으로 좀 해주면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얘를 마이너스 3과 더하기 9로 바꿀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에 x-3의 제곱으로 전개가 되고 마이너스 18에 x-3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얘한테서 x-3을 전부 다 약분을 할 거니까 x-3의 제곱 더하기 a의 x-3 더하기 18 하고 남는 게 fx의 좌변, 그 다음에 우변은 저기에서 또 x-3을 약분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얘를 정리를 했을 때 x-3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의 x-3 나오고 더하기 36은 0인데 얘가 실근을 하나만 갖거나 안 가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판별식을 조사를 해주면 똑같이 평행 이동이니까 그냥 세모로 두고 판별식 하세요. 자, 그럼 판별식이 a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넘어가면 6이고 그러니까 36이 루트 씌워지니까 마이너스 6과 a 플러스 2, 6 이렇게 될 건데 a가 이제 4보다 뭐 작거나 같다. 죄송합니다. 여기 36이 아니고 4를 더 곱해서 144여야 되고 이쪽이 12로 바뀌어야 돼요. 곱하기 3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a가 1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으니까 이 최종 범위랑 다 합쳐주면 6루트 2보다 크다. 그 다음에 1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뭐 했냐면은 F4예요. 그럼 F4라고 했으니 여기에다가 4를 다 넣어주면 될 것 같고 1, A 18이니까 A 더하기 19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A가 최대값이 10인 걸 알고 있으니까 얘의 최대는 이제 29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근해 분리까지 되게 멋지게 나와 있는 문제인데 이 계산 실수하지 마시고 이제 A의 범위 알아낸 다음 최대값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통문항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이제 더 풀이면 모의고사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6월 모의고사는 어차피 새로운 발문, 너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발문들 나올 건데 그런 상황을 좀 연습하는 모의고사라 생각하고 막 사설틱하네 막 이러지 마시고 분석할 거 있으면 다 얻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백대호였고 다음 6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